하지만 엘사의 자유분방한 행동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었죠. 우선 건강은 해 보이거든요. 예. 네, 근데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이제 그 배변 상태를 보면은 저런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얘는 막 이제 설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걱정이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본 거고요. 예. 개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야 되는데 예. 정말 원래 개들은 저렇게 살았어요. 원래 개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캐빈저라고 얘기했어요. 스캐빈저가 뭐냐면 쓰레기 주워 먹고 사는 애들. 개라는 동물이 사실은 사람과 이렇게 밀접하게 같이 살기 전에는 사람 주위에 떨어진 이 쓰레기들, 사냥보다는 쓰레기를 더 많이 먹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것 찾아서 먹고 그래서 배를 불리고 그리고 그게 놀이자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개들 입장에선 너무나도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못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보호자가 있을 땐 눈치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저기 풀려 있죠. 예. 그러면 보호자가 안 보이고 나 못 쫓아올 것 같으면 합니다. 오히려 더 해요. 엄마 몰래 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으셨어요? 제가 엄마 말을 다 잘 듣고 살았는데. 아닐 것 같은데. 아, 예. 엄마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을 많이 먹어요. 근데 보세요. 엄마가 맨날 술 먹지 말라고 해요. 예. 그러면 엄마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죠. 이게 모든 동물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떻게 관리해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한편 현식과는 거리가 먼 줄 알았던 엘사. 관찰 도중 사료 앞에서 원인 모를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귀엽네. 왜 그럴까요, 저거? 글쎄요, 저거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도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본능이 많은 강아지니, 넌? 아유, 풀어서 이렇게 살면 본능이 많이 원래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발현이 많이 되겠죠. 행동적으로. 저 사료 자체가 지금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애매한 가치의 자원이에요. 아, 듣고 보니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먹을 게 많거든, 밖에 나가면. 그쵸? 강아지들이 꼭 지키거나 숨기는 것들은 보통 지금 당장 먹기 싫지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남이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지금 못 숨기죠? 지금 얘는 숨기려고 해보는 거예요. 옆에 수건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숨기려고 딱 해봤는데 숨기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어때요? 잘 안 숨겨요. 안 숨겨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차 시도하고. 재차 시도해보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릴까? 군대 갔을 때 초코파이.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해가 되게 잘 되게 말씀. 야,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니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정작 시골 생활을 하며 생긴 문제는 엘사가 자기 이름에 반응조차 안 한다는 것. 엘사, 헬로. 얘를 앞으로 한 가지 이름으로 불러줘야 될까? 그쵸? 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불러야죠. 사실 저도 약간 찔리는데 원래 맨날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명확하게 이름 한 두 글자로 하나씩만 딱 지어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딱 알아듣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도 보면서 조금 찔린 면이 있는데 저는 변명할 게 세상에는 그 모든 별명들을 자기인 줄 알아요. 네, 제가 골드키위라고 골키 이래도 쳐다보고요. 그리고 연계 이래도 쳐다보고 다 자기를 부르는지 안단 말이에요. 얘는 모르는 것 네.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불러도 안 오죠? 절대 안 와요. 그쵸.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왜 안 올까요? 그러니까요. 대체 문제가 뭐죠? 너무나도 많은 자유로운 행동들을 해봤고 내 견생에서 이게 제일 재밌고 이걸 위해서 태어난 아이처럼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으면 불러도 갈 일이 없죠. 그리고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 보호자는 엘사한테 놀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지 같이 노는 건 없는 것 같아. 예. 가장 큰 걱정은 엘사의 이런 행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데? 예. 그리고 차를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죠. 봐봐요, 자기 혼자 아까 하던 거 하러 놀러 가잖아. 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관리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도 사실 이거 이중문 설치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언젠가 한번 운 나쁜 거예요. 운 나쁘면 생기는 게 교통사고고 자기 혼자 줄 없는 채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진짜 막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오로지 첫 반려견 위키의 건강과 행복만을 위해 택했던 귀농. 비록 이곳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이별을 맞이해야 했지만 또 다른 인연으로 찾아와준 엘사만큼은 오랜 시간 함께하고픈 마음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면 이게 리트리버 유전 질환이거든요. 유전 질환이라는 건 대부분 순종에서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게 열성 인자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 교배를 시키니까. 이게 오히려 순종들이 유전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엘사는 잡종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끼리 이 교배를 해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강할 가능성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면서 잘 확인해 주시면 건강하게 잘 살 거예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일 하면서 제가 수의사도 하고 행동학도 하면서 수의 관상학에 눈을 뜬다고. 애들 얼굴 보면 내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 아는데 엘사를 보는 순간 되게 안정돼 보였어요. 그래도 우리 불렀을 때 좀 올 수 있는 거랑 예. 보호자랑 조금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네. 근데 그 재밌게 노는 게 사실 교육이거든요. 예. 사실 교육만큼 보호자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좀 안전을 위해서 관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준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엘사랑 30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엘사의 건강한 귀농 생활을 위한 필수 교육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기가 우리 사과농장. 예. 엘사의 사과밭입니다. 엘사의 놀이터이자 우리 보호자님과 엘사한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 공간인 거죠. 아, 너무 좋네요. 뷰도 너무 좋고.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리콜 불렀을 때 오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리콜 교육 첫 단계에서는 2m 리드줄을 사용해줍니다. 줄을 한번 바꾸고요. 좀 더 컨트롤하기 쉬운 줄로 바꾸고, 우리가 처음에 가장 먼저 뭘 해봐야 되냐면 엘사가 이름도 지금 불렀을 때 잘 반응이 없잖아요. 예. 이름 불렀을 때도 반응이 없는데 당연히 오라고 하면 안 오겠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짧은 거리 안에서 네. 이름 불렀을 때 우리 쳐다보면 네. 칭찬하는 교육부터 가야 돼요. 네네. 여기서 주는 보상은 좀 많이 커야 돼요. 내가 이거 노는 것보다 저희 갔을 때 받는 게 적으면 올 필요가 없네. 네, 얼마나 계산 잘하는데요. 이기적이에요, 애들. 지금 우선은 땅에다가 던져줄 거예요. 좀 기다려볼게요. 그래야지 다시 돌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에이, 3년 동안 보호자가 불러도 반응 한 번도 없었던 엘사인데요? 엘사? 엘사? 옳지. 더 큰 보상이 있으니 이름에도 즉각 반응하네요. 보호자님, 배신감이 아주 크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또 옳지라는 칭찬 단어도 인식을 하게 되고 내가
옳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 불렀을 때 올 수 있게 연습을 한번 시켜봐야 돼요. 엘사, 옳지. 옳지를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약간 여자 목소리인데도 좋은데 아까 그 영상에 좀 있었는데 옳지도 막 옳지 막 약간 이런 식. 엘사, 옳지. 네, 좋아요. 엘사 이름 잘 안 해요. 그동안 보상을 안 해서 그래. 엘사 옳지. 얘 똑똑해요. 그리고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보호자랑 소통이 잘 되는데 그 소통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사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정말 믿을 만한 좋은 리더인데 그걸 써먹질 않고 있어요. 분명히 소통을 하면 들을 수 있는 아이인데 엘사 옳지. 네, 좋아요. 이거를 이제 줄 길이를 조금 길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더 좀 멀리씩 가는 거예요. 제가 5m 줄을 준비해 왔어요. 실전 투입 전 먼 거리에서도 리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어 가능한 줄의 길이를 늘려줍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반응일까요? 엘사! 엘사! 아직까지는 안 되죠, 그쵸? 이럴 땐 부르고 엘사! 옳지! 제가 지금 어떻게 당겼냐면 팡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마인플링이라고 하는데 당기는 척만 하는 거지 약간의 텐션만 주는 거지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엘사, 옳지. 옳지. 자, 네, 줄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팍팍 당기는 게 아니라 엘사! 당기는 척을 해요. 옳지. 네, 이제 신호를 하나 더 해볼게요. 딱 돌아보기만 해도 옳지를 얘기할 거고 계속 이걸 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평상시에 많이 못 듣잖아요. 네. 평상시에 많이 못 듣는 소리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멀리 가는 소리, 뭐 박수 소리나 이런 소리, 좀 흥분을 유도할 수 있는 소리. 그래서 왔을 때 재밌다라는 걸 인식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엘사 부르고 이렇게 해서 허벅지를 한번 쳐볼게요. 먼저 거리를 벌린 후 소리를 내는데요. 엘사! 옳지! 이런 소리는 반려견이 먼 곳에 있을 때 알아듣기 쉬운 리콜 신호로 작용합니다. 저희가 우선 긴 줄하고 연습을 해봤으니까 네. 이제 한번 실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줄을 아예 풀어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불러보기 시작할게요. 네. 네. 엘사, 풀어줄게. 잘해야 된다, 엘사야. 아, 잘 못해도 돼. 아유, 멀리도 가네요.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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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욕심이 너무 컸던 걸까요? 올 것 같은데? 볼일 좀 볼게요. 아, 화장실. 그래. 화장실을 갔어야지. 엘사! 갑니다. 나 엘사가 너한테 가요. 그렇지. 이런 거 너무 잘했으니까 하나 더 줄 거야. 이름은 나를 보게 하는 거고 이 소리가 오라는 거고 진짜 보상은 간식이 되는 거예요. 엘사, 엘사, 아직 연습이 더 엘사. 필요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반복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쉴 거예요. 안 하면 쉴 거고 왜냐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되면 안 돼요. 한 번 얘기했는데 안 하면 너가 기회를 놓친 거야 라는 식이 돼야 돼요. 이걸 좀 해볼게요. 엘사! 앉아. 옳지! 하고 주는 거예요, 이제. 콤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행동만 잘한 게 아니라 와서 앉았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호자님보다 제가 하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동안 갔을 때 엘사 입장에서는 가면 나쁜 일이 생겨요. 나한테 와봐야 붙잡히고 네, 붙잡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는 건 항상 먹을 걸 줘.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붙잡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잘 오죠. 엘사, 반려견 리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자가 불렀을 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기억을 차근차근 재정립시켜주세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이 안에서도 불렀을 때 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세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얘가 알아요. 그러니까 목줄을 보는 순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조금 더 놀 수 있게 간식 같은 걸 뿌려주고 여기를 노즈워크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평소보다 재밌는 밭 탐색에 나선 엘사. 네, 불러보세요. 엘사! 벌써 눈치라도 챈 걸까요? 엘사! 멀리서 애간장만 태우네요. 그런데 그때 옳지! 그리고 앉아 시켜볼게요. 엘사, 앉아. 옳지. 자, 그리고 항상 채우고 나서도 칭찬할 거예요. 옳지. 옳지. 자, 가자. 가자, 엘사. 바로 이겁니다. 이제 사과밭에 풀어놔도 안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엘사의 안전을 위해 돌발 상황이 발생했던 집 앞 마당을 찾았습니다. 야, 거기 탁길 가지 말고 이리 와. 그래서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펜스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면 바로 차도다. 그렇죠. 네. 이게 진짜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과밭에서 자유롭게 놀았던 아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선 여기가 사과밭인지 마당인지 차도인지 그냥 나가서 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여기 한번 문 앞을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시는 거죠? 네. 그쵸. 지금 여기가 문이 바로 앞에 딱 나와 있는 동물병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거기 문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안전문이 있고 항상 그쵸. 여기 있죠. 없는 동물병원이 없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망가는 경우가 10중에 하나 정도씩 생긴단 말이에요. 이중문은 꼭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특히 자유롭게 놀았던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문 앞쪽에 하나의 뭐 베이비 게이트 같은 걸로 놓으신다거나 예. 아니면 요 앞쪽에 문이 열렸을 때 요 앞쪽에 뭔가 하나의 중간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혹시라도 우리가 문을 열었는데 나가도 그걸 탈출하기 전에 데리고 도망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안전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죠. 우선은 지금 봤을 때 이 주변을 다 패스 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 앞에다가 꼭 이중문 이중문. 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네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 줄. 네 줄. 제가 산책줄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줄이나 하네스 산책줄에 해진 곳 없는지 이런 부분들 깨지려고 하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수의사들은 그런 걸 많이 봐서 이런 부분들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닌데 우리가 항상 사놓고 이건 항상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려견을 키운다면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다리 수술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잡아당겼을 때 지금 고리가 어디로 오죠? 목 뒤쪽으로 오죠. 예. 이렇게 하면 얘 힘 갑자기 빵 튀어나가거나 하면 발이 더 아프시고 예. 컨트롤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꿀 거예요. 하네스가. 하네스 중에 고리가 앞에 달린 하네스로. 만약에 제가 우리 보호자님이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앞으로 더 못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앞으로 더 못 갈까요? 이렇게요. 그쵸? 예. 그래서 고리가 앞에 달린 하네스를 차고 줄도 2m짜리 그냥 일반 줄로 하고 한번 산책을 가볼게요. 예. 네. 이렇게 하고 줄도 이걸로 바꿔볼게요. 네. 그리고 다 풀어주실 거예요. 가보시죠. 자, 이제 한번 산책을 시켜보실게요. 예사, 이게 바로 유박이다. 너가 너 먹으면 이거 큰일 난다. 너가 먹으면 죽는 거. 그쵸? 써있죠. 혼합 유박. 조금 먹어도 죽어요. 이게
제가 여기 시골에 와가지고 유박 먹고 죽은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몇 번 봤는데, 이게 제가 사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저는 이미 도시에 살 때부터 유박이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이 귀농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게 유박이 사실은 유기농업자재예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유기농에 쓰는 거름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동물한테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미처 하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갔는데 이건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아마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저는 가자 하고 그냥 다리가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우리가 내 체중을 다해서 다리를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이 힘은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점점 인식을 하게 돼요. 엘사! 엘사! 옳지. 산책하면서도 중간중간 이름 불러주고, 쳐다봤을 때 칭찬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얘는 관절도 좋아 보인다. 아주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걸을 때 엉덩이가 아주 많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얘 걸음걸이는 아주 좋은 편인 거예요. 아주 좋아요. 저는 얘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독특하게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해서. 고관절이 아프면,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느껴보셨겠지만, 고관절 아프면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그렇죠. 허리 써서 걷죠. 이렇게 허리로 써서 걷죠. 그래서 리트리버 아이들 중에 엉덩이 많이 흔들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고관절이 아파서 이걸 가동 범위가 좁아지니까 허리로 계속 이렇게 돌려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모습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아유 다행이다 일사야. 안전만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엘사의 귀농 생활은 무탈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이 엘사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전에 위키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게 너무 잘 전달이 돼서 저도 배우는 게 많은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엘사가 항상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엘사와 함께 또 풍년 이루시고요. 네, 엘사와 함께 행복하게 반려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어, 엘사. 너무 이뻐. 또 보러 오고 싶다, 너는. 며칠 후 엘사네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엘사, 옳지. 부르고 싶은 별명도 꾹 참고 연습한 결과 엘사에게 릿골 교육은 최고의 놀이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루션 때 설쌤이 조언한 대로 안전문까지 설치 완료. 엘사 기다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옳지. 기다려. 보호자님 소망대로 엘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골 생활 이어나가길 바랄게요.